구제역 사태 이후 축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도시 버스 운전자들은 이틀치를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사료 구입 비용인데요. 무인 헬기 파종이 이런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뉴스, 도시농업을 통해 이루어낸 지역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 아침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데요. 아침 출근길은 대체로 맑지만 늦은 오후가 되면서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16호 태풍 풍엉은 현재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180km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약한 소형급의 태풍이긴 하지만 다량의 수증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부 일부 지역은 최고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매우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중소도시 버스 운전자들은 이틀치 일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격일제 근무를 합니다. 하루 종일 18시간 이상 일을 하다 보니 피로가 겹칠 수밖에 없고 사고 위험도 높지만 개선되질 않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24년째 버스를 몰고 있는 운전기사 57살 정태영 씨. 새벽 6시 출발하는 첫 차를 시작으로 5시간 이상 버스를 몰고 점심 식사 후 오후에 5시간, 또 저녁에 4시간 넘게 연달아 운전합니다. 연료를 주입하고 버스를 중간중간 점검하는 일까지 18시간 이상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졸음운전으로 아찔한 순간도 많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깜빡 졸고 있는 기사를 승객이 깨워주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우리 기사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휴가를 내 사흘간 연달아 45시간이나 운전한 버스기사도 10%나 됩니다. 새벽 5시부터 18시간 근무하는 체제하에서는 우리 시내버스 운전수들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 버스기사의 사고 발생률이 하루 2교대 기사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운전을 하루에 8시간만 하는 교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5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돼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입장입니다. 중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도시면 가능할까? 저희는 재정 부담 때문에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100억 원이 넘는 운행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교대제 도입은 엄두도 낼 수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일일 1교대 근무는 근본적으로 노사간의 문제입니다만 임금 인상의 효과를 수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포항시에서는 검토할 그 상황. 지난 3월에도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무 관행으로 19명이 다치거나 숨졌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가 공당 방문객 1,12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보험료 부과 체계가 형평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3%에 달했습니다. 개선책을 묻는 항목에는 소득을 중심으로 기본 보험료와 재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답변이 36.4%, 소득에 재산을 가미해야 한다는 것이 34.3%, 소득만을 따져서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29.3%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경북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과 인접한 시군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찾는 항공 예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항공 예찰 조사는 15개 시군
18만 3천 헥타르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서 지상에서 예찰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찾아낸 피해 고사목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상수도 누수 사고로 대구 달성군 일대 16,500가구에 2시간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반쯤 달성군 농공읍의 상수도 부설공사 구간에서 정수장으로 연결되는 관로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후 8시부터 달성군 논공읍, 현풍면 등 4개 읍면 16,500가구 5만 명에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2시간 만에 관로 연결 공사를 마쳐 밤 10시부터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사태 이후 축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봉화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대규모 양돈 농장의 사육 재개를 앞두고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래시장에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입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내성천의 오염과 악취 등이 우려된다며 지난 4월부터 장날마다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소재지하고 불과 한 1km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1점 몇 km 떨어졌는데 거기는 또 특히 내성천변 아닙니까? 그런 혐오시설 지으면은. 봉화구는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이 금지되면서 처리 시설이 필요해졌고 하수 처리장 등과 연계성을 감안할 때 입지로 선정된 봉화읍 석평리가 최적지라는 입장입니다. 그 인근에 하수 기초 시설인 하수 처리장과 분뇨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한 군데 집적해서 하게 되면 관리도 용이하고. 농촌 종합개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마을은 대규모 양돈 농장의 사육 재개 문제로 소란합니다. 주민들은 국도 4차선 확장에 따라 전입 농장주가 보상을 받고 떠난 뒤 10여 년 동안 방치됐던 곳을 봉화군이 지위 승계 방식으로 다시 사육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그 사람이 몇 마리씩 먹이는 건 이해가 가지만은 승계 그런 건 허가를 또 군에서 해줬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합당치 않다고. 기준에만 맞으면 그저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자체의 행정. 설득과 소통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가 동구에서 두 번째 현장 시장실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동구 시남동의 한 아파트 앞에 천막 현장 시장실을 차려놓고 시남 재정비 촉진 사업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교통대책 등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촌 유원지 개발, 신천동 고속철도 복개 구간 추가 연장, 수협 공판장 이전, 성동 고가차도 건설 공사,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 제시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답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인기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의 C2 캐릭터를 대구 시티투어 버스에 도입해서 운행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캐릭터 제작업체와 연간 사용 계약을 체결해 오늘부터 1년 동안 C2 캐릭터가 그려진 도심 순환 2층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스는 근대골목과 김광석길, 서문시장과 달성공원, 두류공원 등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하루 5차례 9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월요일 하루는 쉽니다.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시티투어 버스를 타는 어린이들에게 시티투어 종이 완구도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안정적인 식량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구문화방송은 오는 25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앞두고 기획뉴스를 통해서 도시농업의 현 주소와 가치를 재조명해봅니다. 오늘은 도시농업을 통해 이뤄낸 지역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위를 올려다보니 키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10년 전 마당에 심은 키위나무가 줄기를 길게 뻗어 벽을 타고 3층 옥상까지 자라 지난해 340kg의 키위를 생산했습니다. 옥상은 마치 시골밭을 연상케 합니다. 배추와 무, 시금치, 오이, 파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들이 즐비합니다. 저희도 아침에 다 딱. 이 동네에서는 5가구가 이런 옥상 텃밭을 가꿔 친환경 채소로 건강을 챙기고 이웃들끼리 나눠 먹으며 우애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요, 너댓집, 5, 6집 모임하고 뭐 먹는 것도 해먹고 딱 좋은 가면 더 가깝게 지내는데, 예, 네 집 내 집도 없고. 대구 동구 금호강변의 한 텃밭에서 무 싹을 솎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구 안심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과 함께 도심 속 텃밭을 가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점 삭막해져가는 도시민들 사이에 이웃의 정이라는 온기를 불어넣기 위함인데 조만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배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연계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장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초 1년 도시농업이 신선한 먹을거리 확보는 물론 점점 퇴색되어가는 공동체 복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숨쉬는 도시 행복한 이웃을 주제로 가족 옥상 텃밭과 해외 도시농업 텃밭, 시민 참여 텃밭 등을 마련해서 도시농업의 실천 방법과 텃밭 유형을 소개합니다. 습지 생태 관찰과 곤충 생태관, 농경 자재관, 농경 유물관, LED 식물 공장도 볼 수 있고 도시농업기관에서는 벽면 녹화와 텃밭용품, 소규모 농자재 등도 볼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전국 생활원예의 경진대회와 박과 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전시회, 다양한 학술 행사도 열립니다. 대구시는 쾌적한 관람을 위해서 박람회장 내 주차를 통제하고 대구 스타디움 제2주차장에서 박람회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 글로벌 개인문화축제 이펀 2014 행사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국차보상운동 기념공원을 비롯한 대구 도심 일대에서 열립니다.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게임 음원을 활용한 게임 콘서트가 열리고 국내외 게임 전시 체험장도 마련됩니다. 참가자들이 대구 도심을 누비며 게임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중국 진출 콘텐츠 저작권 세미나와 스마트 콘텐츠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축산농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료 구입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조사료 생산량까지 부족해서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무인 헬기 파종이 이런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헬기가 벼가 서 있는 논에 3m 위로 저공 비행하면서 조사료 씨앗을 흩뿌리고 있습니다. 가축 먹이로 쓰이는 풀인 조사료와 벼 생육 기간이 일부 겹치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뿌리거나 살포기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배 면적 확대가 어려웠고 가장 중요한 조사료 파종 시기를 맞추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인 헬기 이용으로 인건비 절감은 물론 대규모 단지에 동시 파종이 가능해져 이런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사람이 미스트기를 메고 하게 되면 하루에 3헥타 정도 할 수 있는데 무인 헬기를 활용하면은 하루에 32헥타까지 가능하므로 한 11배까지 그 파종량을, 파종 물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사료 무인 헬기 파종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 지역에서 시도했는데 성과가 좋아 올해는 그 면적을 대폭 늘렸습니다. 작년에 230헥타 처음 했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생산비도 적게 들고 농가에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3배 이상 확대해서 700헥타 이상을 파종해서 우리 농가 생산비에 절감되도록. 특히 이번에는 씨앗의 생석회와 발화 촉진제를 코팅해 씨앗 무게가 10배 이상 무거워져 골고루 뿌릴 수 있게 돼 생산성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와 농협은 무인 헬기 파종을 대폭 확대해 현재 82% 수준인 조사료 자금률을 3년 안에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6조 7,6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 5,1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70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13조 5,9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개회해서 다음 달 8일까지 16일 동안 계속됩니다.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회기 결정, 지난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에 세입세출 예산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또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 예산결산 심사와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민생 관련 각종 안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절기상 추부는 오늘 아침 출근길은 대체로 맑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16호 태풍 풍엉은 세력이 약한 소형급 태풍이지만 다량의 수증기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 지역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부 일부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최고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매우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제16호 태풍 풍엉은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열대 저압부로 변질돼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대구는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김천과 구미도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의성은 현재 11도로 쌀쌀하지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울진의 낮 최고 기온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